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일본에서부터 본격적인 코스프레 문화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애니마니아들 사이에서 코스프레 문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부 최고의 고전은 마니아들 사이에서 스타처럼 숭배됩니다. 대부분의 코스프레 마니아들은 코스튬 당시 아주 진지하거나 독특한 역할을 하여 눈길을 끌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코스프레는 안전한 취미입니다. 하지만 2021년 아름다운 한 소녀가 코스프레 취미로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메리앤 올리버 스노우는 미국 출신으로 23세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틱톡 플랫폼에서 코스프레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몸매, 그리고 풍부한 연기력으로 금세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틱톡 계정에는 160만 명의 구독자가 있으며 다른 SNS에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를 스노우 더 솔트 퀸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노우는 수많은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연기해 왔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대부분 정신나간 주인공을 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라이 니키의 카사이 유노 캐릭터와 게임 단강론파 희망학원과 절망의 고등학생의 인기 역할 에노시마 준코였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는 자신의 아이디를 얀데레 스노우, 즉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성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스노우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코저가 코스프레 의상을 입는 순간 본인을 캐릭터에 주입시켜 완전 몰입 상태로 빠지고 분장을 벗고 나면 현실로 돌아와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이든 실제 생활이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엉뚱한 행동 중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2019년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 함께 묘지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묘비 옆에 서 있거나 심지어 묘비에 앉아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이 발표된 후 바로 인터넷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스노우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수법은 망자에 대한 무례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사람들의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고 직접 나서 네티즌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행동은 순전히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망자에게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묘지 관리자의 허락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묘지 관리회사는 스노우에게 어떠한 허가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노우가 앞으로 묘지에 잔입하여 또 촬영을 하게 되면 직접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스노우는 공식적인 묘지관리회사의 반박에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정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사람이 이미 숨졌는데 그냥 한번 촬영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는 발언을 해 또 한 번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큰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또 심각한 결과를 낸 것도 아니어서 그 당시 소동은 금방 묻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그녀가 맡은 역할과의 궁합이 잘 맞아떨어져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노우에게 발생한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말이나 행동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르는 아주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노우는 사실 마케팅을 잘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 코스프레 서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내부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고품질 작품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화제를 모을 수 없다면 다른 신인 코저에게 밀리게 되어 그녀가 끊임없이 지나친 언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스노우의 주변에는 항상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 그녀를 응원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헬렌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스노우와 굉장히 친밀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 같았고 때로는 연인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밖의 2020년 초 헬렌은 스노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헬렌 로즈 헤이스팅스는 2003년 미국 휴스턴의 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명문 베일럿 의과대학의 유전생물학자였는데 사업에 집중하여 출산한 지체한 탓인지 헬렌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필립은 65세가 되었고 어머니 수잔은 43세였습니다.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어 부부는 당연히 헬렌을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교육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데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여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헬렌은 과학자 부모의 똑똑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태어난 지 18개월 무렵부터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년기에 들면서부터 연극, 수영, 펜싱과 수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앞날은 아주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11살 때부터 헬렌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해에 헬렌이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헬렌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성격이 좋고 겸손하게 타인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왜소한 키와 체구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뛰어난 성적 때문인지 헬렌은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이에 대해 아주 슬퍼했고 또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녀를 공음증이라는 정신장애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주위에 예를 들어 분필로 칠판을 두드리거나 음식을 씹는 소리 같은 소리가 주변에 울리게 되면 헬렌은 분노하거나 역겹고 메스꺼운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그녀가 집단에 통합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헬렌은 곧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상대방의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 그녀는 학교의 한 여학생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애가 알려지자 더 많은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헬렌은 스트레스를 견디며 8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근처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직접 만든 의상을 입고 자신감 있게 코스프레를 하는 코저들을 보고 헬렌은 신세계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수년간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헬렌은 학업 외에 모든 시간을 코스프레에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꽤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 그녀가 연기하는 사랑스러운 남자 캐릭터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녀가 운영한 틱톡 계정은 12만 명의 구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스프레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헬렌은 한 전시회에서 같은 도시에 사는 스노우를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곧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노우는 이미 코스프레계에서 유명한 코저여서 그녀 주변에는 팬들과 친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타인의 성격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자주 미움을 샀습니다. 주변 친구들조차 그녀에게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노우 앞에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뒷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스노우와의 우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헬렌의 어머니 수자는 딸과 스노우가 사귀는 것에 대해 감정이 아주 복잡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딸이 코스프레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어 심리적 문제가 조금씩 나아져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보다 5살 많은 스노우가 딸을 망치게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헬렌의 진술을 통해 수자는 스노우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며 종종 술에 취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는 헬렌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그녀와 함께 재미있게 살자는 말을 자주 하여 딸을 과학자로 키우려는 수자는 스노우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 매우 명확했습니다. 취미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수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헬렌은 2020년 여름에 오하이오주 오버린 칼리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새로운 대학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걸 보면서 엄마의 수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들도 잇따라 캠퍼스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원격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헬렌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독립을 갈망하던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신 스노우와 그의 친구들이 새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새벽에 전날 밤부터 스노우와 헬렌은 다른 친구 5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드라마 고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었을 때 모두가 술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스노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영화 속에 나온 사격도구와 같은 게 있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상자 안에서 사격도구를 꺼냈습니다. 스노우가 평상시에도 사격도구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노우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남긴 물건이라고 하며 실탄이 없는 장난감이라고 주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사격도구를 대었습니다. 이때 술에 많이 취한 헬렌은 갑자기 옆에서 나를 먼저 쏴봐
라고 하며 스노우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스노우는 아무 생각 없이 헬렌을 향해 사격하였습니다. 이때 굉음과 함께 헬렌은 바로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에서 새빨간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격 도구는 비어 있어 보였지만 안에는 마지막 실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스노우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장난을 치다가 결국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헬렌의 사고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헬렌의 곁으로 급히 달려가 그녀의 상처를 황급히 누르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헬렌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심각하여 이틀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착한 헬렌이 이전에 장기기증 카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몸은 절망에 빠진 2명의 환자를 살렸습니다. 물론 헬렌에게 일어난 비극의 책임은 반드시 추궁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의문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몇몇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 일으킨 비극입니다. 현장에는 목격자 5명이 있었으며 스노우도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여 검찰은 그녀에 대해 과실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후 판사는 스노우의 행동이 사회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녀에게 2만 달러, 하나로 약 2,540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게 하고 전자발찌를 채운 후 본인의 집에서 가택연금하여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은 재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노우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내야 했지만 사고 발생 후 일어난 일은 사람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스노우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신의 틱톡 계정에 업데이트를 잠시 중단할 것이며 언제 다시 새로운 게시글을 올릴지는 미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비극이 일어난 지 나흘째 되는 날 헬렌의 부모는 매우 비통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막을 알고 있는 몇몇 지인들도 모두 침묵을 지켜 외부에서는 헬렌이 참변을 당한 걸 몰랐습니다. 그냥 스노우가 창작이 어려워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3주 만인 2021년 2월 11일에 스노우는 계정을 다시 시작하고 게시글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카메라와 소품으로 전자발찌를 가리고 온갖 아름답고 광기 어린 역할을 계속 연기하였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줄거리와 대사들을 통하여 그녀가 사람의 목숨을 갖고 농담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심지어 숨지게 된 헬렌을 빗대었습니다. 헬렌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스노우의 연기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숨진 헬렌을 이용하여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부 사건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동영상 아래에 불만의 글을 남기며 헬렌이 당한 참사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댓글은 일반 시청자들의 댓글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2021년 7월에 헬렌의 대학 동기들과 친구들이 남긴 글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헬렌이 세상을 떠난 소식은 대학 측에도 전달되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헬렌이 고인이 되어 유감이라는 소식만 전하고 자세한 내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간단했고 헬렌의 부모에게도 연락할 수 없어 그녀의 친구들은 한때 헬렌이 단순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아래 헬렌을 언급한 댓글들을 발견하고 경찰과 확인하고서야 학생들은 헬렌이 숨지게 된 과정을 알게 되어 순식간에 분노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고한 헬렌을 위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모든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로부터 스노우를 비난하는 댓글이 그녀의 채널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스노우는 할 수 없이 계정을 비공개 계정으로 돌리고 모든 영상을 숨긴 상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에 검찰은 스노우가 가석방 중 술을 마시고 발찌의 전원이 나갔는데도 충전하지 않아 그녀의 GPS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허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결국 검찰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스노우는 지금도 여전히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노우의 변호인은 스노우가 가석방 기간 중 인터넷에 올린 과도한 동영상에 대해 그녀는 악의가 없었으며 그냥 자신의 방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고 있을 뿐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과실상해죄에 대한 양형 범위가 아주 넓었습니다. 유기징역은 최대 20년까지 선고되지만 유기징역 2년에
하나로 1270만 원의 벌금만 지불하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스노우가 받게 될 형벌은 무엇인지는 법정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헬렌의 생명은 농담처럼 갑자기 사라져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